AI를 내 삶에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반이들. 어리버리하고 맹한 사람들의 반격을 응원하는 채널 문도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챗 GPT를 쓰는 사람들을 AI 사피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쩌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사피엔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발이 되어줬잖아요. 스마트폰이 모든 걸 연결해주고 정보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그 역할을 넘어서 완벽히 새로운 지능 파트너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후로 가장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소에 사소한 질문도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달 주문도 전화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 배달의 민족이 활성화돼서 그런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챗 GPT를 가지고 대화 스몰 토크를 한번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챗 GPT가 상대방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거는 면접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너 왜 지각했니?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안 한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지혜라고 해야 되나? 꿀팁들을 좀 얻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던 게 점점 더 창의적인 질문이 되고 내가 상상 속에서만 해봤던 것들을 얘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좀 느리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머리도 없고 뭐 그런 지적 들어보셨을 텐데 이 느린 출발이 오히려 더 많은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성장 과정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챗 GPT를 사용을 하고 AI를 많이 활용을 하는 사람일수록 신인류라고 불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론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들이 기술과 창의력을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호박 모양의 소파를 만든다고 쳐봐요. 예전 같았으면 디자이너가 밤새 고민하고 수정하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챗 GPT는 2분 만에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도출해 줍니다. 리스트 한 100가지로 호박 모양의 소파 아이디어를 만들어줘 이러면은 표로 쫙 나와요. AI 자율주행 기술 있잖아요. 테슬라가 한 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 상품들인 거죠. 근데 이런 테슬라 같은 기업만 이제 구현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점점 더 AI는 조직화될 거고 하나의 기업처럼 비서가 아니라 내가 여러 개의 기업을 두고 있는 형태로 될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1인 기업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특화된 산업만의 아주 특별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상상만 했던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고 창의적인 소설이라든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AI 시대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늘 두렵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변화라는 거는 불편감,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을 늘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AI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혁신은 언제나 늘 기존 질서를 파괴했어요. 공장이 들어서는 산업화 시대에는 농경사회를 파괴했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를 파괴했죠. 구석기를 가지고 있는 그 부족들은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봐도 드론을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일반 보병들은 다 죽어나가잖아요. 이거는 한 예일 뿐인 거예요. AI를 내 삶에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제 영상 채널 구독자분들이 아직 100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 제 지인이 봐요. 근데 저는 제 지인이 도태되는 꼴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AI 무시하지 말고 관련 서적이라도 찾아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 제 거 봤으면 이제 막 뜰 거거든요. 그 알고리즘이라도 접하고 계속해서 익혀야 돼요. AI는 언제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이 변화를 잡고 배우고 찾아서 나만의 혁신을 계획해야 됩니다. AI의 부작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기회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AI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스스로 학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챗 GPT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분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30대 이하입니다. 그리고 챗 GPT를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한다? 국내 5천만 인구 중에 딱 1%래요. 챗 GPT만 사용을 해봐도 그분들은 이미 신인류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는 이 어리버리함을 무기로 삼을 수 있고요. 챗 GPT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AI를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꼭 도전해보세요.